용칼, 이번에는 군대 없애자. 와,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이죠. 네, 이 이야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이면은 저녁 8시에 벙커 원교회에서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회 15 벙커 원교회 여러분을 모십니다. 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일요일 아침 11시에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동맹은 무엇인가 묻게 되는 미국, 이런 제목의 황준범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의 칼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맹국의 주권적 결정에 지속적으로 철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어마어마한 방위비 분담에 열올리는 미국의 행동. 이게 뭡니까? 동맹국의 주권적 결정, 지소미아 종료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 도발을 한 거 아닙니까? 수출 규제. 이거 만약에 수출했다가 이걸 북한에 갖다 주면 어떡하냐? 이래서 사실 수출 규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했지? 그럼 우리나라의 정보를 받을 필요가 없겠네? 하고 이제 지소미아를 종료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동맹국, 미국의 동맹국의 주권적 결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철회하래요. 미국이 한국한테. 게다가 또 어마어마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동맹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기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실망을 나타내며 융단 폭격을 가해온 미국 정부가 수출 규제 조처라는 원인을 제공해서 이 사태를 불러온 일본에 대해서 어떤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압박해온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더 심한, 사실 이 미국, 일본 정부가 다 불러온 문제입니다. 이게 일본이 수출 규제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요.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한국만 일방적으로 물러서라는 요구가 계속되면 한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맹 무시라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동맹 무시라는 여론이 높아지면 끝내 어디까지 갈까요? 이 여론이. 동맹하지 말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아니 동맹이라고 했는데 이건 동맹이 아니라 혹으로 본다라는 인식이 든다면 뭐하러 그럼 혹시 미국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못 살게 굴고 우리의 목줄을 쥐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미소 두 나라가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시대에는 그런 얘기가 가능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른바 자유진영에 속한 나라로서 미국한테 대적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면 또 그 얘기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인가요? 미국의 전문가들도 지금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압박을 이거는 정신 나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매년 6조 가까이 미국이 한국 보고 방위비 분담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진보 성향, 보수 성향 가릴 것 없이 트럼프 정부가 너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금기어 취급하면서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다라고 황준범 특파원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주한미군이 만약 철수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그야말로 북한한테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퍼뜨리는 자들이 있죠. 빤스 같은 인간들.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한미군이 여기 주둔한 건 미국에 이익하고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지금 그나마 한국이 이 정도 돈을 대니까 주한미군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해봐요. 미국의 결정으로. 그러면 수만 명에 이르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혹은 그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했을 경우 이 사람들 다 모병된 사람들 아니에요. 월급 줘야 돼. 수만 명 월급 줘야 됩니다. 미국이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짓거리 못하지. 예.
주한미군 철수가 공론화되면 한국만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 배치가 트럼프 말처럼 순전히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것인지 중국 견제를 포함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해서 미국의 세계 전략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를 두고 미국 내 논쟁이 복잡해질 것이다. 수만 명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과 이들을 철수시켜서 미국 본토나 유럽 다른 곳에 배치할 경우 그 비용을 따지다 보면은 트럼프의 돈의 논리가 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 어이구 6조? 말도 안 되지. 우리가 6조가 어디 있어 못 줘. 나가신다고. 나가셔. 나가서 알아서들 하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로서도 딱히 답이 없다는 겁니다. 딱히 답이 없는 거예요. 하얀 민들레님 말씀하시네. 6조? 그러면 그건 우리 군을 최강군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미국 의회도 지금 거센 반대를 예고하고 있어요. 아담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민주당, 주한미군 철수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은 여전히 위협의 대상이다라면서 나는 반대할 것이고 내가 알기로는 모두가 반대한다. 그래요. 주한미군 한번 철수해 보세요. 그저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철수 한번 시켜보세요. 철수가 되는지. 안 됩니다, 여러분. 국면이 우리한테 유리해요.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셔요. 그 미국의 동의 받고 오세요. 그 자국 내 의회의 동의 좀 받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뭐 철수든 뭐 감축이든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네. 미국의 터무니없는 억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뜻을 모아가지고 그렇게는 할 수 없죠. 미국. 우리가 미국 싫어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면서 타 이르면 됩니다. 예, 그래요. 미국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그냥 뭐 간이고 쓸기고 다 내주면 미국이 고마워합니까? 천만의 말씀. 더 호구로 봅니다. 호구 잡혀가지고 중국이 안 사주는 옥수수 다 사주는 일본 보세요. 우리가 일본처럼 되길 바랍니까? 조선일보는 그렇게 하자고 하지. 일본처럼 가자고.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뜻에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과 비용과 또 모든 정세는 우리 편입니다. 네. 자, 관련해서 김종철 선생님의 칼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2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비무장 중립국이라는 큰 그림. 김종철 선생님 알고 계시죠? 영남대 교수 하시다가 지금은 아마 명예교수가 되셨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녹색 평론 발행인. 이분은 정말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이분의 탁견에 항상 무릎을 치고 많은 깨우침을 얻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오늘 하신 말씀은요. 군대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군대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모비영제니 뭐 징병제니 이 둘 중에 하나만 답이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답이 있을까요? 제3의 답도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 현대 세계에서 군대 없는 나라가 있으리야 싶지만 실제 그런 나라가 있다. 아이슬란드와 코스타리카가 그렇다.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의 외딴 섬나라이니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사실 그 아이슬란드를 누가 침략하겠어요. 군대가 불필요한 면이 있어요. 예. 근데 코스타리카, 중미에 있는 코스타리카 소규모 도시국가도 아니고 인구 500만의 버젓한 근대 국가인데 1949년 헌법에 군대 폐지를 명시합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온 거예요. 영세 중립국 스위스도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는 10만 명 이상의 상비군에다가 유사시에 즉각 동원 가능한 1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무장 국가다.
군대를 없앤 다음 코스타리카는 별 문제 없이 주권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그래요? 군대가 없으면 왠지 매우 그 정세가 불안해질 것 같고 말이죠.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 같고. 물론 그런 적이 없진 않았습니다. 니카라과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외교력을 발휘해서 위기를 넘겼어요. 이 외교력이란 게 뭐냐? 돈이냐? 로비력이냐? 그것보다는 비무장 국가였기 때문에 외교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의 국제 질서가 약육강식의 논리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국제법이 있고 명분을 중시하는 국제관계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비무장 국가를 공격하면은 야, 저 새끼 개새끼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제로 사회적 약자분들을 공격하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힘이 없는 사람을 공격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면은 그 새끼는 공적이 됩니다. 모두의 적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타리카가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의 국제 질서가 약육강식의 논리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국제법이 있고 명분을 중시하는 국제관계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코스타리카는 비무장 국가가 됨으로써 도리어 더 큰 힘을 갖게 된 것이다. 어떤 분은 너무 나갔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너무 나갔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 군대가 있으면 항상 옳은가? 항상 좋은가? 항상 안전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김종철 칼럼 또 읽어봅니다. 군대를 없앰으로써 얻는 구체적인 이익은 무엇인가? 우선 막대한 국방 예산이 필요 없어졌으니 그 돈을 빈민에 대한 지원, 교육과 의료, 사회보장 강화에 쓸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익은 대다수 국민의 심리와 정서가 극히 평화스러워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군대를 피해지하고 또 문제가 없음을 체험한 코스타리카 국민들은 국가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국가와 자신의 일체화를 느끼게 됐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학살한 주체가 누굽니까? 군입니다.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 당시에도 여수순천 민중항쟁 당시에도 여수순천 민중을 향해서 함포 사격을 해대면서 다 죽어라 이런 사륙전을 펼쳤던 것도 군이고 그리고 지난 탄핵 국면 때 군을 일으켜서 국민을 학살하려 했던 주역들도 바로 군입니다. 군은 합법을 가장한 폭력을 가장한 게 아니죠.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코스타리카 국민은 오늘의 세계에서 예외적인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는 반세기 이상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정된 민주주의를 유지해온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질을 증언해주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시 미국은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엔의 승인을 얻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영국, 일본, 한국 등 만만한 동맹국들로부터 전쟁 지지 표명을 얻어냈다.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코스타리카도 여기에 동참했다. 그러자 한 대학생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고 그 침략 전쟁에 대해서 동조했기 때문에 이제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 지지 명단에서 코스타리카를 삭제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한국이 분단 국가인 이상 군대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런 고착관념이 바로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근원적 질곡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래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군대 없는 나라가 될 거라는 신념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신념의 유무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네. 뭐 정세가 어떻고 또 군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 우려 이런 거 좀 다 지워버리고요.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뭐 당장 내일 모레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군대 없애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상도 못합니까?
이 상상이 잘못됐나요? 우리가 무기를 들지 말자. 사람을 죽이지 말자. 이 상상이 잘못된 건가요? 한번 군대 없는 세상을 한번 이런저런 우려 걱정 다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로 인해서 거둘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 예. 물론 우리만 군대를 없애면 안 되겠죠. 주변 나라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창을 녹여서 보습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전쟁 도구를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 칼을 쳐서 낫으로 그런 말입니다. 예. 뭐든 인간을 억누르고 또 조이는 이런 억압으로부터 이 나라가 해방됐으면, 이 세계가 해방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한 주 동안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오늘 많이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